제가 P나 PP 또 PVC를 또 돌가루, 금속가루 또는 아크릴 가루 또는 이런 것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혼합을 균일하게 섞어주거나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회사 마음대로 섞어준다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창문이나 벽체, 건축의 내장조로 또는 바닥재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쓰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가구로도 만들고 경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각종 플라스틱 종류는 다 됩니다. 그래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균일하게 혼합해준 거기다 색을 또 입히기도 하고요. 색을 좀 촌스럽게 입히면 촌스럽게 나오고 실패죠. 그래서 고급스러운 열매로 그냥 염료 자체가 고급스러운 것은 고급스러워 나오더라고요. 염료 자체가 고급스러운 걸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판도를 만들 때 여기서 그 색깔을 들어간 그 천연 외국에서 수입한 형형색색의 돌가루는 섞으면 되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으라고. 입자 알갱이는 각각 틀리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입자 알갱이 굵은 것 같은 거나 입체적인 것은 이렇게 다시 한번 P나 PP, PVC로 덮어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것은 이제 경도를 틀리게 해서 그것도 만들 수 있어요. 합성섬유 같은 것도 가능하고, 합성섬유도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PVC, PP하고 합성섬유 알갱이들, 합성섬유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균일하게 섞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균일하게. 서로 푸드에타이즈가 딱 균일하게 됐을 때 투명도가 개선되고 그렇죠. 균일한 제품이 나온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창문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창문도 저는 이중창을 얘기했었죠. 사무실 창문이나 각종 모든 하나의 창틀에 두 개 들어간다고 샤시에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뭐 통째로 레일식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큰 창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창을 해주자. 그러면 이게 보온도 되고 좋다. 이 부분은 이제 아크릴이 들어갈 수, 아크릴 아니라죠. PVC나 PP 또는 그 합성섬유의 결합, 아크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원하면 돌가루나 금속과제로 프로타지를 넣어가지고 경도를 강화시키거나 플라스틱을 경도를 강화시켜주는 하시다. 투명과 반투명의 유리 구조, 또 창문 구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걸로 하면 두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깨져요. 안 깨지기 때문에 얇기를 조절해서 하나의 창틀에 뭐 3개, 4개도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보온 구조를 만들면 되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햇빛에 타갖고 좀 햇빛에 문제가 있다면 밖에는 유리창 배치하고 안쪽에는 상대적으로 괜찮으니까 안쪽에다가 배치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술이 이제 개선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의 아트적인 자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단일색이 아니라 수많은 고급스러운 색깔들에 들어가서 환상적인 추상적이거나 또는 정형적인 문양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그림, 컴퓨터 인쇄를 통해서 컴퓨터 프린팅을 통해서 거기다 하고 다시 거기다 샌드위치 구조로 결합해줘도 되고 이런다고 말씀드려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가루들을 하나로 균일하게 합해가지고 그걸 균일하게 녹여주는 이런 녹여갖고 하나의 판으로 만드는 이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균일하지 않으면 그렇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균일하게 섞어주는 이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씩 하면 되니까 한꺼번에 하기보다 조금씩 녹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균일하게 섞은 다음에 다시 녹이는 이런 형태로 하면 되니까요. 조금 균일하게 해가지고 같이 하나의 형태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녹여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다시 이렇게 갈갱이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그걸 녹여주면 되겠죠. PVC, PP를 그냥 합성섬유하고 결합한다, 아크릴하고 결합한다면 그걸 그 가루 형태로 녹여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균일하게 작게 혼합을 해가지고 녹인 다음에 그걸 다시 알갱이로 만들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루나 알갱이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녹여주는 구조가 되겠다. 플라스틱 종류도 가능하다. 반투명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든 자동차 창문도 그렇고 잘 깨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거기다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필름 형식으로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자동차 필름 유리창처럼 이렇게 깨지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 더 좋겠죠.
이런 부분이 타일, 기존의 벽체나 타일, 식탁, 가구 종류도 들어갈 수 있고 건축 외장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축 외장재로 이렇게 좀 들어갈 때는 좀 더 딱딱한 경도가 딱딱하면 변형이 잘 안 되죠. 변형이 안 되고 태양빛 이런 것들을 가려줄 만한 거기다 금속판을 하나 다시 얹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나 돌가루를 그렇죠. 돌가루를 갖다 좀 더 프로체이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외부에 어떤 태양이나 이런 거 태양빛이나 바람 여러 가지 구조들에 대항하는 구조가 돼야 되겠습니다. 외장재는 좀 더 돌가루가 많이 들어가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균일하게 얼마나 섞어주느냐 그것을 균일하게 섞어가지고 다시 가루나 알갱이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녹여주는 구조다. PVC, PP를 균열하게 섞여서 합성섬유, 다양한 종류의 합성섬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갱이나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균열하게 섞어준 후 작게 녹인 후에 그러면 균열하게 섞이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갱이 형태로 다시 가루나 알갱이 만들어가지고 다시 섞어주는 이런 구조는 굉장히 균열하게 섞이겠죠.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균열하게 섞어줘서 만든다. 쓰일 때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뭐 안 쓰이는 데가 있겠나요? 벽체도 그렇고 뭐 건축 내외 장치, 뭐 비닐 형태도 그렇죠. 이걸 대체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수많은 뭐 그림도 넣어주고 돌가루 넣어주고 바닥 구조를 만들면 동시에 이렇게 그 밑에 딱 뭐냐면은 밑에 부분은 바닥재로 넣었다 그러면 바닥재 밑에 부분은 콘크리트 위에 또 덮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방식인 경도가 강화되는 것과 그러니까 고밀도 탄력 쿠션, 고밀도 탄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PVC, PEP하고 다른 거 결합된 제품이 경도가 틀릴 거예요. 밑에 부분 딱딱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쿠션 부분을 넣어가지고 장판처럼 만들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밑에 부분은 딱딱하고 가운데 쿠션 넣고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이렇게 쿠션이 좀 있는 똑같은 제품이라도 경도를 틀리게 해서 다시 이 부분을 경도를 강화된 걸 넣는다면 그래서 기존이 장판 부분이 약간 푹신하면서도 딱딱한 구조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부분도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합판하고 같이 샌드위치 구조로 붙여도 되고 합판 이렇게 기존의 벽에다 그냥 붙여갖고 아트월로 만드셔도 되고 그렇게 붙여갖고 사이사이에 합판과 사이사이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도 되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이렇게 밖에 외장재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함석판 같은 거, 이렇게 철판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뭐죠? 예, 저기 스티로폼 들어가잖아요. 그 사이에 일단 한번 PVC나 PP 제품이든 잘 변형이 되지 않는 또는 결합된 제품이든 이렇게 한번 해주고 다시 밑에 이게 뭐죠? 스티로폼 넣고 다시 스티로폼 결합해서 밑에 넣어주면 훨씬 더 보온이 잘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샌드위치 패널을 만들어서 지붕재나 벽체로 이제 만드시면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그 가장 좋은 구조는 뭐 이렇게 그 고밀도 탄력봉 쿠션 이런 고밀도 탄력봉 쿠션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를 제가 침대 매트리스나 아니면 뭐 자동차 의자나 뭐 소파나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트리스 종류들 또는 뭐 전기하고 결합된 그런 형태. 근데 고밀도 탄력봉 많이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탄력봉 안 들고 그냥 이런 PVC, PEP 또는 합성섬유 결합판으로 해서 경도를 좀 딱딱한 것은 밑바닥 들어가고 그다음 위에 쿠션 들어가고 경도에 딱딱한 것을 그것도 두께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쿠션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밑에 거는 좀 딱딱하더라도 두께가 좀 있고 위에 쿠션 넣고 위에 거는 딱딱하더라도 얇고 이런 식으로 다 구조를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만드셔도 된다. 이걸로 이제 그런 식으로 물떡 탄력판 쿠션 이런 이 구조를 대신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좀 불에 잘 안 타는 걸 만들고 싶다. 그럼 딱딱하게 만들면 잘 안 타겠죠. 딱딱한 거 잘 타든가요? 딱딱하고 무게감 비중이 있는 거 잘 안 탑니다. 얇고 좀 이렇게 유연했을 때 잘 타고 이런 그래서 그 어떤 그래 잘 안 타게 하려면 그 방식도 가능하다. 거기다 이제 뿌리는 방식으로 금속
금속 가루나 돌가루를 뿌리는 방식으로 하든가 녹여가지고 거기다 코팅을 하셔가지고 또 다른 제품을 만드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다 이제 유연한 재질인데 거기다 코팅을 금속 코팅을 좀 해주면은 좀뭐 타일 같은 게 있잖아요. 금속 타일 붙이는 타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녹여가지고 그것을 위에다 뿌려줘갖고 타일의 형태나 벽체의 구조나 또 바닥재의 구조로 만들어도 된다. 욕실 타일 뭐 주방 타일 같은 거 그걸로 붙이시던데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금속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돌가루를 갖다가 두께를 따라서 돌가루를 이렇게 PVC, PP, 합성섬유나 뭐 다른 것, 아크릴 섞은 데다 같은 뭐 종류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돌가루 입히고 거기다 다시 PVC나 PP를 살짝 코팅하는 식으로 해서 돌가루 돌판이면서 돌판의 두께를 이제 다 조절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했고 좀 투명도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뭐 그건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